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게 될 강양구라고 합니다. 이번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핵심 콕콕에서는 강의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고 그래 정답은 어떻게 찾자, 여기에 기준을 두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많은 내용을 학습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정답을 찾을 건지 여기에 기준을 두면서 학습을 하시면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바라는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론 과정에서는 25강에 걸쳐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첫날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16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부동산 학입니다. 총론이다 그랬는데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학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은 그러면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부동산 용어다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토지 용어와 주택 용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용어는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공법 건축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고 점점 그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야 될 내용은 부동산의 특성인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토지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학습해야 되고 이 4가지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평균 3문제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출제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죠. 노란색으로 강조를 한 거 보니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모든 강론들의 내용들이 여기서 다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토지의 특성을 정리하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강론을 정리한 후에 토지의 특성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훨씬 편안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특성이 총론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별 강론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보면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외부 효과와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토지의 특성은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감정평가 파트로 가면 지역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역분석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역시 부동성과 인접성인데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단어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 효과, 외부, 지역.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구나. 환경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결론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아파트를 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파트에서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다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토지의 특성이 총론에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설령 총론에서 출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강론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론은 아주 중요하며 부동산의 특성이 아주 중요하며 2문제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토지의 특성과 토지의 용어와 주택의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만 정의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둘은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봅시다. 부동산학과 부동산은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합쳐져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이 무엇인지 한번 다뤄봅시다. 항상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목차를 잡을 때 목차를 잘 잡고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부동산 학을 다뤄봅시다. 우리 교과서는 16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학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부동산 학이란 뭘까?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이란 뭐냐 그러면 부동산과 활동 사이에 단어만 추가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게 뭐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 중개 활동, 부동산 감정 평가 활동, 부동산 권리 분석 활동. 그래서 부동산과 활동 사이에 단어만 넣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우리하고 관련되는 게 부동산 중개 활동이다 그랬으니까 중개 활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중개 활동은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주체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객체가 뭘까요? 무엇을 중개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을.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기억할 거냐? 부동산 활동이란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뭐만 찾는다? 그렇죠. 키워드는 오케이. 인간, 부동산 이것만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뭘까? 목적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의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률적이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럼 능률적일까? 부동산에서 말하는 능률적이라는 것은 채유효 이용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채유효 이용. 그럼 생각해 볼까요? 채유효 이용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단어 그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좀 더 쉽게 표현합시다. 잘 이용한다. 이것이 채유효 이용.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채유효 이용입니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능률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원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실무에서 이용되지 않는다면 탁상 공론에 불과한 거니까 실무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기술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학을 정의해 볼까요? 부동산 학이란 뭐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정의합니다. 종합 과학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응용 과학이다. 이게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하고 갑시다. 부동산학의 정의 자체가 시험 지문에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학의 정의를 주장한 교수들은 수천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한 가지를 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학의 정의를 쭉 보시고 아, 부동산학이란 이거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종합입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이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왔을 때 종합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마시고 설령 종합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문을 읽었을 때 아, 이게 종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가령 기술적이다,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든지 경제적이다, 도시과학적이다 이런 것들이 쭉 언급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종합이라는 뜻이니까 이런 단어만 보이면 아, 부동산 학의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이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종합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형적인 분야하고 무형적인 분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부동산학이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부동산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으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형적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유형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적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형적이다, 기술적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낯선 용어들이 나오지만 구분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테크니컬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뜻일까? 아, 외형상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요. 무형적 측면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분야입니다. 하나는 법률적인 분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살 때, 여러분들은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조건들을 고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지? 학구는 어떨까? 이런 것들 따지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건 나중에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나 자산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런 것도 따지는 거죠. 경제.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사면 나의 자산은 어떻게 되고 자본은 어떻게 되고, 토지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측면, 여러분 집 살 때 어떤 거 고려하십니까? 그러죠.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고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률적 측면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의미합니다. 단 시험에서는 민법 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분류하시고 이것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종합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복합이다 또는 복합 개념이다. 그럼 분류를 쭉 한번 하고 갑시다. 복합 개념이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합친 것이다. 또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이 유기화된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 종합이다, 복합 개념이다, 또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시킨다. 따라서 부동산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부동산학이란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응용과학이랍니다.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순수과학은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쭉 보시다 보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실천과학 등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들을 외우지 마시고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학문적 성격에 쭉 보시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또는 자연과학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부동산학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하느냐? 연구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활동, 두 번째는 부동산 현상. 또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다루려면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맙시다. 자, 그런 거는 예전에 20년 전 스타일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하나,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이거 딱 끝내는 거예요. 단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연구 대상. 자, 왜 그러냐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도 있고 연구 분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틀리게 출제한다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구 대상도 있고 연구 분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결론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이런 것들은 버리는 걸로 합시다. 자, 버려버리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무엇이 있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는데,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구다? 그렇죠, 인간이다.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뭐다? 부동산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 활동의 정의. 부동산 활동이란 뭐다? 인간이 부동산을, 여기까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뭐다?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능률적이다? 체유효 이용을 하자. 그럼 체유효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원리라는 것도 필요하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원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론적이다. 이론적인 분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이다 그래서 실무적인 분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합격을 하시고 내년부터 하게 될 게 중개활동인데, 부동산 중개활동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이 중개활동은 이론적인 영역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실무적인 분야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이론, 실무? 둘 다죠. 둘 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활동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양면성이란 동전의 양면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이 부동산 활동은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분야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X. 이론적인 분야와 실무적인 분야를 다 강조하는 양면성이다. 그래서 이론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학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무적이다. 그래서 기술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양면성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과학성과 기술성 두 가지 분야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척하고자 하는 종합과학이고, 종합이라는 것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응용과학, 사회과학 등등등 외우지 마시고 뭐만 기억한다?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 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추가로 조금 더 본다면, 자, 이러한 부동산 학을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접근 방법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종합과학이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정의와 뭔가 느낌이 유사한 것 같아요. 따라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체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놓든지, 아니면 이런 표현들이 뜨겠죠. 기술, 경제, 법률이 뜨거나 유형, 무형.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문에 제시가 되면 그것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행태,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행태, 인간, 인간의 모습, 인간의 행동, 인간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인간의 모습을 관찰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학을 접근한다. 이것이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따라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인간. 이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투자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의사결정.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접근 방법 이것만 딱 기억해 두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봅시다. 자, 16페이지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 이것이 부동산 학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 했죠? 부동산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총론 두 번째 내용,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교과서는 17페이지입니다. 자, 17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랬죠. 복합 개념 방금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합 개념이란 뭐다? 종합이다. 또는 어떻게 구분했다?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 유형적 측면은 뭐라고요? 그렇죠. 기술적인 분야. 무형적인 부분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무형적인 분야는 경제와 법률 이렇게 했죠. 자, 그림 볼까요? 자, 교과서 보시면 표 1-2-1에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분류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봅시다. 자, 입력되었습니까? 가장 단순한 출제 형태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은 복합 개념에 관한 설명인데 이 중에서 기술적 개념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분류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기술적인 개념이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면 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뜻이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 개념을 떠올려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을 바라보면 몇 층짜리 건물인지 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유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공간이라 그래요. 몇 층짜리 건물일까? 그게 공간. 자, 두 번째,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면 이 부동산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일까? 강남 쪽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강북 쪽에 있는 것일까? 이런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주택을 생각하세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슈퍼가 있나요?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행이 있나요? 이런 거 눈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환경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은 어떤가요? 집안이 가파른가요? 평지인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세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조건들 역시 눈으로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개념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것들은 정확히 기억합시다. 어떤 게 있다고요?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좋습니다. 다음 경제적 개념 볼까요?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것들 당연히 출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 당일 틀리지 않을 거니까 구태여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법률적 측면, 협의와 광의다. 민법 99조 1항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내용인데 협의의 부동산은 뭐라고 한다? 그렇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해보고 갑시다. 법률적인 측면이다 그랬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러면 광의 넓은 의미에는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 자, 그런데 여기서 협의의 부동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민법상 부동산. 그럼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요 정착물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정착물이란 무엇인지. 다음 준부동산의 종류도 아셔야 됩니다. 자, 준부동산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개론에서 준부동산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지문이 온지 X인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부동산은 자산이며 부동산은 자본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상품이고 생산 요소이면서 그리고 자동차도 여기에 속한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적 분야에 속한다. 그럼 이 지문이 온지 X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지문을 다시 말해 볼까요? 부동산은 자산이며 자본이고 상품이고 생산 요소며 그리고 자동차도 경제적 분야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경제적 분야에 속한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유. 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준부동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부동산을 알아야 되는 이유, 이런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부동산의 종류를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또 준부동산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준부동산은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된 재화를 말한다 그러면 X, 각각의 법입니다. 각각의 법. 그러니까 준부동산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목은 임목법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법에 따라서 등기된 재화를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부동산이란 무엇이다? 토지와 그 청착물, 이게 아니고요. 그럼 민법 시간에 얘기하는 거고, 개론 시간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럼 복합 개념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유형, 무형을 유기화한 것이다. 또는요, 기술, 경제, 법률을 합친 것이다. 그럼 기술적 개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경제적 측면은요. 그렇죠. 자산도 있고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투자재 등등등. 근데 그건 암기 안 해도 안 틀립니다. 다음 법률적 측면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한다고요. 협의는 달리 표현하면 민법상 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에다 준부동산을 합친다. 그리고 청착물의 개념, 준부동산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전체 분류를 하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추가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공간,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청착물, 준부동산,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그리고 나서 토지의 특성과 그리고 토지의 용어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